이번 문제는 14학년도 MD 19번 문제로, 자,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우선은 이 문제의 목표는 반응 속도 식을 결정하는 실험이래요, 지금. 누구와 누구. 과산화 이황산 이온과 아요딘화 이온의 반응 속도식을 결정하는 게 목표래요. 그러면서 둘의 반응식은 우선 반응 A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소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A에서 생성되는 I2. 자, 이 I2가 생성되고, 그런 다음 이보다 더 빠른 반응으로 I2가 생성되자마자 굉장히 빠른 반응으로 B반응이 일어난대요. B반응이 일어나는데, B반응은 이 생성된 I2가 S2O3-랑 반해서 I 맛으로 바뀐대요. 그러다가 이 S2O3-가 소진되면, 그러면 반응 A에서 만드는 I2가 남아있게 되죠. 자, 그전에는 S2O3-가 남아있을 때는 잽싸게 S2O3-랑 반응해서 누가 없어져요? 얘가 없어지면서 용액내는 누구만 있다? I-만 존재. 그러면 그때는 녹말 지시약과 해가지고 청색을 띠지 않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이마스만 존재하면서 색깔도 청색 안 띌 거예요. 그런데 S2O3-가 소민이라 쓰고 있어. 소진되면 그러면 I2가 남게 되죠. 그리고 용액는 아이마스가 있게 돼요. 그래서 둘이 반응하면 잽싸게 누가 만들어진다? 아이스마스 만들어지고, 이 아이스마스 이해가 녹말과 만나면 그게 바로 청색을 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실험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 청색이 뜰 때까지 위 A라는 반응의 속도, 이거를 측정하려는 거예요. 지금 청색이 뜰 때까지 시간을 딱 재면 그 시간을 가지고 얘의 속도식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세 종류의 실험 1, 2, 3에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마스가 0.2 몰롱도, 그 다음에 0.1, 0.2, 그 다음에 S2O 8마스가가 0.1, 0.2, 0.5, 0.05.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마스 농도를 2분의 1 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그러면서 걸린 시간을 보면 우리는 아이마스에 대해서 몇 차다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오면 이번은 S2O 8마스가를 2분의 1 배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시간을 보면 우리는 차수 구할 수 있다. 이게 되겠네요. 자, 대충 눈치가 채졌죠? 그러면 바로 결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실험은 50초 걸렸는데, 두 번째 실험 농도를 딱 절반했더니 정확하게 시간이 2배 됐대요. 자, 그러면서 우리 시간하고 속도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여기 청색을 띠는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청색이 뜰 때까지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농도가 절반 했더니 현재 시간이 그대로 2배 됐다. 그 얘기는 아이마스에 대해서. 아이마스는 몇 차 되라는 거예요? 아이마스에 대해서는 1차. 그 다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실험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S2O8 마시가를 절반 농도로 바꿨을 때 시간은 몇 배로 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4배. 그렇다면 S2O8-2가에 대해서는 몇 차 속도씩? 이거에 대해서는 2차 속도씩 따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로 4번 보기,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에서 4번 보기를 우선 맞았다.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실험 과정 가는 뭐 용액 1과 2를 만들어 준비했다. 그 다음에 나는 S2O3 마시가를 준비했다. 그 다음에 섞었다. 청생기 걸릴 때 시간, 뭐 특별한 거 없었네요. 그러면 바로 보기 와서 과정 다 해서 S2O3 마시가의 초기 농도 얼마였냐 하고 있어요. 자, 다해서의 S2O3 마시가. 다에서는 무슨 짓 하고 있었죠? 용액 1과 용액 2와 그 다음에 나에서 만든 용액을 모두 혼합했대요. 그럼 모두 혼합하면 10ml짜리에 20ml짜리 20m 합했다 하면 저 뭐 한 거예요 지금? 우선 S2O3 마시가를 우리가 처음에 준비하기는 0.005 몰농도짜리 20m 준비했는데, 용액을 합하면서 이게 부피가 얼마로? 부피가 50m로.
이렇게 부피가 현재 2.5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농도 죄송해요. 20이 아니라 10이었지. 여기 10mm였는데 부피가 50m로. 그러면 몰농도 어떻게 돼야 돼요? 몰농도는 5분의 1배 돼야겠죠? 그래서 0.001 몰농도다라는 1번 바로 맞았네요. 되죠? 1번은 뭐 특별한 거 없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청색이 나타날 때까지 반응한 S2O8-의 몰수는 소진되는 S2O3-의 몰수의 몇 배니 하고 있어요. 자,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반응식에서 S2O3 8-가 이거와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S2O3 마시까 이 둘의 관계를 보자는 얘기죠. 이 둘의 관계는 뭘 이용해야 될까요? 현재 A 반응과 B 반응에 공통이 있는 물질이 바로 I2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현재 보면 S2O-2는 I2와 1대1 관계고요. 그 다음에 반응 B에 가서 1대2 B.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S2O8-2가와 S2O3-2가의 반응 관계는 1대2가 되겠죠. 1대2다. 즉 S2O8-2가의 몰수는 S2O3-2가 소진된 S2O3-2가의 몰수의 절반이다. 바로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실험 1에서 평균 반응 속도. 평균 반응 속도 하면 여기 지금 식이 나온 것 같이 친절하게 식이 나와 있죠.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S2O8-2가. 자, 이걸 이용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시간에 관련된 건 딱 하나 더 있다. 50초. 이거 하나만 나와 있어. 이거 50초. 그러면 시간은 50초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0초 동안 반응은 S2O8-2가. 반응 S2O8-2가의 농도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청색이 나타날 때까지 우선 누가 모두 반응하는 거죠? S2O3-2가 얘가 모두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서 얘의 몰농도 우선 알려줬어요. 이거 얼마예요? 0.001, 즉 10의 마 3승 몰농도.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반응할 때 청색이 나타난다. 그런 다음에 이걸 뭘로 바꿔야 될까요? 이거를 보기 1번하고 2번이 3번 풀기 위한 전초 작업을 다 해줬어요. 응? S2O3 마시가 10의 3승 몰농도 10의 3승 몰농도 반응하려면 S2O8 마이너스가는 얼마 반응해야 돼요? 얘는 이것의 또 절반. 방금 2번 얘기가 그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절반하면서 반응한 양, 즉 변화된 양, 소진된 양, 절대값이라면 그러면 절대값이라면 이것의 절반으로서 5 곱하기 10의 마스 4승 몰농도 이만큼 반응했겠죠. 그러면 끝났네. 얘를 반응한 양으로서 분자에 대입하면 5 곱하기 10의 마스 4승 몰농도다 하면서 분자에 대입하면 5 약분되면서 얼마? 10의 마스 5승 몰농도 퍼세크 하면서 이게 50초 동안의 평균 속도다. 확인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 역시 맞았어요. 자, 그런데 3번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보기였어요. 그래서 추천한 방법은 계산 문제 하나 정도 어려운 거 나온다 했었죠. 그러면 3번이 계산이 어려운 거였으니까 우선 남은 보기 누구 남았어요? 5번을 먼저 풀면 3번 안 풀어도 답은 찾을 수도 있겠죠. 소위 소거법 이용. 자, 여러분은 소거법 이용했으면 금방 답은 찾긴 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3번 맞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과정 나에서 사용되는 S2O3-2가 얘를 우리는 0.005 몰 농도짜리 이용해가지고 뭐 50촌이 100촌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를 농도를 2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청색이 나타날 때까지 이 애가 모두 소진되어야 청색이 나타나는데 자, 소진되어야 될 이 S2O3 마시가 양이 많아졌으니 청색으로 바뀌는 시간은 뭐 할 수밖에 없어져요. 청색으로 바뀌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짧아진다 아니라 길어진다 하면서 5번이 바로 틀렸네요. 됐죠? 그러면 진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3번 이거 어떻게 구해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보기 먼저 보는 게 맞더라. 되죠?
그러면 답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반응은 소위 시계와 방이라는 건데 자 한번 해석해보고 문제도 풀어봤어요. 이번에는 14학년도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요오딘 산칼륨을 이용하여 사이오 황산 나트륨 유용액을 정확한 농도를 적정한 실험이다 하는데 자, 아무튼 제목은 그렇다 치고 우선 여기 두 번째 반응. 이 두 번째 반응이 굉장히 유명한 반응이에요. 산원원 적정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적정 과정인데 이때는 지시약을 쓰고 지시약에 의하면 I3-2가 청藍색을 떼요. 청색을 띠고 그 다음에 종말점 되면 얘가 사라지니까 무색으로 바뀐다. 즉 청색을 띠고 있다가 무색이 될 때가 그때가 뭐다? 종말점이다. 등등 하고 하여튼 이 산화원원 적정 얘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 문제 잘 보도록 하자고요. 자, 아무튼 우선 문제를 보면 관련 반응식은 위에서 IO3-가 먼저 I-랑 반응해서 I3-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S2O3-가로 적정한다. 이런 보통 이런 건데 여기서는 예의 농도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사이오 황산 나트륨 용액의 농도, 예의 정확한 농도, 소위 표준 이것의 표준화 작업 이런 거가 되겠죠. 자, 아무튼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 좀 설명해 드렸고 그런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서 실험 과정 가나다라 쭉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면서 역시 보기에도 가나다라 순이죠. 그러면 둘을 동시에 진행하자고요. 그래서 가에서 IO3 수용액의 KIO3 수용액의 농도를 찾아내래요. 그러면서 처음에 순수한 KIO3 0.535g 즉 몰수로는 2.5 곱하기 10의 3승 몰을 측정하여 250m 부피 플라스크 썼으니까 용의 부피 얼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250m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몰 농도 IO3-의 농도를 우린 구할 수 있다. 부피는 250m 즉 0.25L고요. 그 다음에 몰수는 2.5 곱하기 10의 3승 몰 했으니까 이거 약분하면 0.01 몰 농도를 채착했다 하면서 1번은 바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그 용액 가용액 50m를 취했대요. 자, 현재 IO3 0.01 몰 농도 50m를 취했다라는 거죠. 취했고 거기에다가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놓고 거기에다 KI 2g과 황산 H 플러스 제공하는 거죠. 얘를 0.1 몰 농도 20ml 넣었대요. 자, 현재 첫 번째 반응 일처리 하는데 IO3-를 얘를 누구랑 8개 I-랑 반응시키고 또 H 6개 H 플러스랑 반응시켜서 3개의 I3-와 그 다음에 3개의 물 이 반을 일으키려 하는데 우선 얘는 0.01 몰 농도짜리 50ml를 취했다. 그러면 몰수는 얼마예요? 둘을 곱하면은 0.5mm몰 이렇게 준비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이마스는 현재 2g KI로 2g을 준비했대요. 2g 준비했다. 그러면서 위에 같은 0.5g이 2.5 곱하기 10의 3승모이라고 몰수도 친절하게 알려주겠는데 여기서는 몰 질량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2g. 그렇다면 이거 무슨 얘기일까? 얘는 바로 무슨 얘기일까요? 얘는 과잉시약으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과잉시약. 그러면 한계시약은 누가 되겠어요? 2얘가 한계시약이 되겠죠? 한계시약. 자, H 플러스는 여기서는 한계시약 아니에요. H 플러스는 또 얼마 넣었어요? 황산으로 인해서 일물농도 10ml.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해리만 일어난다 해도 두 번째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무시한다 해볼게요. 무시한다 해도 H 플러스의 몰수는 10ml. 굉장히 많은 양을 넣었죠.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에도 조금은 일어날 테니까 분명히 10ml보다 큰 H 플러스의 농도를 가했다. 하면서 H 플러스 역시 과잉시약이에요. 그러면 1단계 반응 모두 일어나면 얘가 모두 반응하면 사라지면 아이스마스에는 얼마 만들어지게 됐어요. 얘는 1.5mm몰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분명히 IO3-가 한계의 시약일 것이다 하면서 I3-는 1.5mm몰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나였고 그러면서 나에서의 질문은 KI 대신 NaI를 사용해도 되냐? 현재 K 플러스나 Na 플러스나 현재 속이 산화원화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종 아니고
그 다음에 KI나 NAI나 들어가서 침전되는 애도 아니죠. 그러면 사용해도 무방하겠죠.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KI에서 NAI로 바꿨다. 즉 K 플러스 대신 NA 플러스 넣었을 때 이 NA 플러스가 다른 기존에 있는 화학종과 반응하겠느냐 이거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침전될 것이냐. 침전되면 아이마스 과량 과한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여러분 신경 쓰는 거였죠. 이온성 고체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각하자 하면서 둘 다 허용되지 않, 둘 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용해도 무방하다.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 하나 더 있네요. 1몰롱도 환산 대신 0.5몰롱도 황산을 써도 괜찮겠느냐. 자, 0.5몰 반응할 때 H 플러스 얼마 필요해요? 3m몰 필요하죠. 3m몰 필요하니까 황산은 3m몰 이상의 H 플러스만 만들 수 있으면 되더라 하면서 0.5몰 농도짜리 10ml 쓴다 하더라도 얘는 몰수 얼마? 5ml. 첫 번째리만 생각해도 5ml니까 자 0.5몰 농도 황산을 써도 무방하죠. 충분한 양이니까. 자 3번 또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은 사이황산 나트륨 용액으로 이제 적정 시작한대요. 위에 I3- 만들어진 거. I3- 만들어진 거를 드디어 TO 황산으로 적정한다. S2O3- 이가로 적정한대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선 얼마? 앞서 1.5m몰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S2O3- 이가 농도 얘 농도 몰랐죠? X몰 농도 이거를 자 중화 부피 적정 부피 당량 부피 얼마 넣어서 중화 적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 옅은 노란색이 되었을 때 그때 지시약 두세 방을 넣어주고 종말점까지 적정한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시약 넣는 순간 아이스마스가 모두 사라진 게 아니니까 초기에는 청색을 띠고 있다가 그러다가 무색으로 바뀌면 그때가 종말점이며, 그때까지 사용된 티오황산 소듐의 부피가 얼마? 12.5ml. 자, 이 부피가 현재 12.5ml래요. 자, 그러면 여기 몰롱도 우리 찾을 수 있죠? 현재 자 1.5mm몰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자신의 개수 1은 나눠주고 상대 개수 1을 곱해준 값, 이것이 뒤에 둘의 몰롱도와 부피 곱과 같다. 자 그러면 식은 1.5 곱하기 2 하면 3이고 이것은 x 몰롱도 곱하기 12.5랑 같다 하면서 x를 구하면 x는 3 나누기 12.5 해줘서 얼마? 얘는 0.24 몰롱도 돼야겠죠. 그러면 5번 바로 틀렸네. 그쵸? 틀린 거 바로 보였네. 0.12가 아니라 0.24 몰롱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말점의 색변은 무색으로 변할 때이다. 맞았죠?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거 잘 알아두자 하면서 자 4번 맞았고 5번이 틀렸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상당히 중요한 산언어 적정이 있는데 뭐 아주 어렵진 않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요거 많이 연습 좀 해주시고요. 알았죠? 답은 5번 됐어요. 이번에는 19학년도 20번 문제로, 자, 이 문제는 아스코브산 해가지고 비타민이죠. 비타민 농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실험이래요. 그러면서 관련 반응식 해가지고 1단계는 아이스마스 제작 과정이 대항에 나와 있고 2단계는 이제 드디어 그 비타민을 아이스마스로 적정하는 그러한 반응식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개수 다 맞춰져 있으니까 개수는 신경 쓸 거 없이 바로 이제 실험 과정 가나다라 부른데, 밑에 보니까 가나다라 순서에 관계없이 쭉 질문하고 있으니까 우선 실험 과정 좀 먼저 좀 볼까요? 그러면서 보면 250m 부피 플라스크에 KI 3g, 즉 1.8 곱하기 10마스 2승몰에 아이마스는 2.5 곱하기 10마스 3승. 현재 둘은 1대1로 반응해서 아이스마스를 만드는데 지금 이제 몰수가 아이마스를 훌쩍 과량을 많이 넣었죠. 그러면 요 I2 얘가 뭐다? 얘가 한계 시약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선 먼저 I3- 는 얼마 만들어지겠어요? 2.5 곱하기 10의 3승 몰이 우선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황산 또 넣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최종 부피가 250을 250이 되겠다.
자, 아이스마스 10의 2.5 곱하기 10의 3승몰에 250m 용액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몰농도를 구하면 몰농도 구하면 얘는 0.01 몰농도 이렇게 될 거예요. 우선 아이스마스 2 몰농도로 제작했고요. 그런 다음 미진 농도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100m 플라스크에 미지 농도 X몰 농도로 하죠. 아부코브산 50m를 우선 넣어놓고 거기다 녹말 지시약을 넣어놨대요. 그런 다음에 방금 낙가제에서 만든 아이스마스 용액으로 적정했대죠. 그러면서 아이마스를 나중에 가하고 있었으니까 무색에서 처음에는 아이스마스 넣자마자 바로 반응해서 사라지니까 처음에 무색이었겠죠. 그러다가 아부코브산이 다 반응해서 사라지면 가한 아이스마스가 남고 그 애는 녹말과 만나서 청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청색이 나타날 때가 종말점이다. 템에서 그때까지 사용된 나의 용액은 35ml래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현재 아이스마스 농도 알고 있고 사용된 부피 알고 있고 그러면 아부코산 농도 사나오는 적정의 소리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반응식을 해보면 계산해보면 C6H8O7 이 애가 아이스마스랑 1대1로 반응 중이네요. 그러면서 얘는 X 몰농도짜리 50ml 준비해 놨었고 그 다음에 아이스마스는 0.01 몰농도짜리가 얼마? 35ml가 사용되었다. 그러면 농도 X몰 농도 찾을 수 있죠? X몰 농도 얼마겠어요? X몰 농도는 50분의 0.01 곱하기 35 해서 그 값은 얼마? 그 값은 7 곱하기 10의 마 3승 몰 농도 해서 이렇게 농도 찾으면 된다. 됐죠? 뭐 아주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한 뭐 사실상 산화는 적정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찾아냈고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녹말은 치시약이다. 당연하죠. 색 변화도 어떻게 돼요? 청색이 나타날 때가 종말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아이스마스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한 개의 시약물 우리 아까 아이스마스가 더 적은 양을 넣었기 때문에 I2가 더 적은 양을 넣었기 때문에 I2가 한 개 시약이다. 맞았죠? 그 다음에 아스코브산은 환원제이다. 환원제 제자 붙었으니까 산화됐는지 보면 되죠. 그러면서 현재 보면은 산소가 6개였다가 7개로 산소수가 늘고 있어요. 산화수 꾸역꾸역 구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산소수가 늘면 산소수가 줄면 환원 이런 걸 또 이용해도 빨리 좀 풀 수 있죠. 여러 차례 산화 환원 확인만 하는 문제 산소수 이런 걸로 여러 차례 나왔었으니까 이런 거 이용하자고요. 그러면 산소수 늘었으니까 산화됐다. 자신은 산화됐다. 즉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다. 맞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스코브산 농도는 얼마니 하고 있어요. 농도를 현재 여기서는 계산식으로 나와 있네요. 최종값이 얼마니 그게 아니라 계산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계산 과정을 보면 50m분의 그 다음에 35 맞았고요. 그 다음에 2.5 곱하기 10은 3승 그냥 이거를 지금 이대로 그냥 하면 되나요? 아니죠. 2.5 곱하기 10의 마 3승에 나누기 250ml 해서 몰롱으로 바꿔주는 작업 요게 지금 빠졌네요.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4번이 틀렸다 확인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보코산 1몰당 이동된 전자물수 자 이거는 반쪽 반응 확인해서 풀면 되겠죠? 현재 반쪽 반응 완성시켜 보자면서 C6개 H8 O6가 누가 된다? C6 H8 O7개 그러면서 왼쪽에 물 분자 하나, 그 다음에 반대편은 H 플러스 2개, 그리고 전자 2개 하면 산화 반쪽 반응식 완성됐고, 그 다음에 I3 마이너스는 누가 된다? I 마이너스 된다. 3 곱해주고 건너편에 2개의 전자. 그런 다음에 2개 더해주면 바로 위에 있는 식. 하면서 소거될 당시의 전자수는 2개니까 얘 1몰당 이동시킨 전자몰수 얼마? 2몰이다 해서 5번 또 역시 맞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08년도 14번 문제로 얘는 이디테 역적정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자, 원리는 이런 거죠. A를 B로 바로 적정한다 해라. 과량의 B를 넣는다. 그러면 B가 얼마 남는다. 남음이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X가 처음에 X 미리몰 있는데 B를 과량으로 1몰 넣었다. 그러면 남은 얼마 남았다? 1-X몰 남았다.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남은 B를 C로 적정해서 사용된 양이 예를 들어서 0.2몰이었다. 그러면 남은 양이 0.2몰이다. 따라서 A는 처음에 얼마 썼다? 0.8몰이다. 이렇게 푸는 거. 이런 게 바로 역적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EDTL을 역적정에 사용한 거예요. 상당히 역시 유명한 적정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니켈 플러스 이가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래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실험 과정 질문 보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데, 실험 과정 1부터 시작해서 과정 1에 대한 질문, 4에 대한 질문 어느 정도 차례대로 질문하고 있네요. 그러면 바로 보기랑 실험 과정이랑 동시에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과정 1에서 넣은 EDT의 몰수는 니켈 플러스 이가의 몰수보다 커야 된다. 볼까요? 현재 니켈 플러스 이가 미지 농도 X몰 농도로 합시다. X몰 농 미지 니켈 플러스 이가 녹아있는 10ml. 그러면 여기 니켈 플러스 이가는 10X 미리몰 이렇게 우선 존재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EDTL을 일정 몰 농도짜리 일정량을 넣었다. 일정량 넣었다 딱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역적정 시작을 알리는 거죠. 만약 직접 적정했다면 0.05몰 농도짜리 EDTA 표준용으로 적정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일정량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역적정을 의미하는 거고, 반드시 이 EDTA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과량시약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과잉시약이 돼야 돼요. 즉 니켈 플러스 이가 얘는 뭐다? 얘는 한계시약이 해야 된다. 이것은 한계시약이어야 되고, EDT는 과잉시약. 그러면 EDT의 몰수는 니켈 플러스 이가보다 크다. 맞았죠? 그 다음에 2번 인산 완충율을 가하여 pH를 맞추고, 자 pH 맞춘 작업은 EDTA로 적정할 때 EDTA가 이게 육가산이에요. 육가산. 그래서 pH가 낮아도 안 되고, 또 pH가 너무 높아버리면 OH 마스랑 EDTA가 리간드로 붙으려고 경쟁해서 안 좋아요. 그래서 중간으로 특정 pH로 맞춰주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된다. EDTA로 적정할 때는. 그러면서 제 2단계가 바로 그러한 작업한 거고, 그 다음에 자이리틀 오렌지 세네 방울 넣었대요. 자, 특정 물질을 세네 방울 넣었다. 뭐 두세 방울 넣었다. 하면 얘는 누구다? 얘는 지시약이다. 알았죠? 지시약이고, 지금 같은 창물 만들고 하고 이럴 때는 이 지시약은 누구다? 이 지시약은 얘는 리간드예요. 리간드. 자, 이런 것 좀 알고 있는 게 좋아했었죠. 얘는 리간드로서 메탈과 결합해가지고 색을 띠는 거다. 이 지시약을 그냥 단순히 IN이라고 표기한다면 얘는 혼자 있을 때 색과 이때 색을 색원, 그 다음에 메탈과 결합했을 때 색을 색투 하면서 이 색이 다른 게 바로 이 지시약이다. 리간드로서 이와 같이 메탈과 결합하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색을 결정한다. 확인됐고요. 그러면서 이걸 넣어줬더니 처음에 연두색이 자주색으로 변할 때까지 징크 플러스 이가, 방금 전에 EDTA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제일 먼저 반응식을 좀 써볼까요? 반응식 써가면서 설명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니켈 플러스 이가 여기에다가 EDTA는 Y마 사가라는 기호를 쓰게 돼요. 그래서 니켈에 Y 마사가가 결합하면 마이너스 이가인 창물. 자, 이걸 만들면서 EDT가 얘가 과잉이었기 때문에 얘가 남아 있었겠죠? Y 마사가가 남아 있는 상태. 좀 더 밑으로 씁시다. Y 마사가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누구를 징크 플러스 이가를 얘를 가하고 있댔어요. 가함. 그러면 둘이 또 만나서 뭘 만든다? 징크의 EDTA. 역시 전체는 마이너스 이가가 되고 있겠죠. 이거를 만들면서 중화 적정하는 거다 하면서 EDT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디케이터가 가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조건 징크 플러스 이가를 넣기 전까지는 유리된 메탈, 리간드랑 결합하지 않은 메탈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때 색깔이 연두색이라는 건데, 첫 번째, 징크 플라스틱과 가계절은 연두색이라는 건데, 이 연두색은 누구의 색이 연두색이겠어요? 인디케이터가 지금 어떤 메탈과 또 결합하지 못했으니까, 이때 위에서 썼던 색완, 얘가 바로 연두색이었겠죠?
그러다가 EDTA가 먼저 징크랑 먼저 창물 만들고 그 다음에 살짝 더 가해진 징크 플러스 이가가 얘가 인디케이터랑 만나면 그때 자주색이 변한 거겠죠. 그렇죠? 여기 얘는 메탈과 결합한 색이 바로 자주색이며 얘는 누구였다? 징크가 요 인디케이터랑 결합한 게 바로 자주색이다.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용된 이렇게 종말점까지 사용된 징크 플러스 이가가 0.02 몰 농도짜리 얼마 사용됐대요? 10ml 사용되었대요. 그러면 징크 플러스 이가가 0.02 몰 농도짜리가 10ml. 그러면 몰수는 얼마죠? 0.2mm몰인 거고. 그러면 쫓아 올라가면 남은 EDT는 남은 양은 얼마인 거예요? 남은 양은 얼마? 0.2mm몰. 이거 최초의 가한 양, 초기 가한 양은 얼마였었죠? 초기 가한 양은 얼마였어요? 현재 0.05몰 농도짜리 20. 그러면 0.05 곱하기 20 하면 처음에 가한 양이 얼마였던 거예요? 얘가 1mm몰이었던 거죠. 처음 가한 양은 1mm몰. 그리고 니켈 플러스 이가가 10x mm몰이었는데 그럼 반응 후 남은 양은 위에서 남은 양은 얼마였던 거예요? 1-10x가 남았었던 거죠. 남았었는데 이 남은 양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0.2mm몰. 그러면 게임 오버네. 그러면 10x는 얼마야 된다? 0.8이어야 된다. 따라서 x는 얼마? 0.08몰 농도이다. 즉 니켈 플러스 이가는 0.08몰 농도 이화시된 거였죠. 그러면 5번 바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인 것은 자이레토 렌즈가 니켈 플러스가 창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건 바로 틀렸고요. 자주색 나타나는 거는 이 자이레토 렌즈가 징크 플러스가 창물 만들어서이다 맞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형성상수. 현재 창물 형성상수는 제일 먼저 지금 만들어진 거 니켈 EDTA가 얘가 우선 제일 커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징크의 EDTA가 그 다음이어야 되고 징크의 인디케이터가 꼴찌여야 되죠. 만약 순서가 이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만약에 얘가 1등이라면 앞서 만들어진 이 창물도 뜯어내 가지고 징크가 여기 있는 EDTA랑 또 결합하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켈의 EDTA가 제일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가 만약에 이 두 번째보다 크다면 바로 징크 플러스 이가 넣자마자 EDTA랑 만나기도 전에 바로 인디케이터랑 만나서 자주색으로 변했겠죠. 그렇죠? 따라서 형성상수는 반드시 이러한 순서여야 된다. 이러한 순서. 자, 만들어진 순서가 형성상수 작아진 순서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징크 플러스과 EDT의 형성상수가 징크의 자이네트보다 큰 것이다. 맞았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니켈의 EDT에도 더 크다까지 하면은 답은 몇 번? 틀린 거는 2번 되겠어요. 됐죠? 2번. 자, 상당히 유명한 걸로 잊을만 하면 내는 그러한 문제죠. 잘 알아두도록 하자고 하셨죠?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MD 2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앞에 문제가 똑같이 EDT의 역적정에 관련된 문제죠. 보도록 할까요? 똑같이 또 니켈 플러스 이가의 농도를 알아내는 게 목표라네요. 그러면서 니켈 플러스 이가 X몰 농도짜리 20ml 준비해 놨고요. 거기에 암모니아 완충액을 가해서 뭐 pH를 조절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0.05몰 농도 EDT를 30ml 넣었대요. 자, 그러면 몰수로는 얼마인가요? 둘을 곱하면 0.05 곱하기 30ml 하면 얘는 1.5mm몰. 그러면 최초에는 니켈 플러스 이가와 EDTA가 결합해서 니켈 창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니켈은 20x 미리몰이죠. 거기에 현재 EDTA를 1.5몰 가했고, 그 다음에 EDTA 얘가 무슨 시약? 반드시 과잉 시약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얼마 남다? 남은 양은 얼마? 1.5 마이너스 20x 미리몰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EBT라는 지시약 3-4방울 넣었고요. 자, 역시 창몰 만드는 데서의 지시약이니까 이 지시약은 뭐다? 리간드다 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약 넣고 MG 플러스 이가로 적정했대요. 즉 남은 EDTA는
남은 EDTA 이것은 Mg 플러스 이가로 적정하면서 그러면서 마그네슘 EDTA 착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1.5 마이너스 20x였는데 이거를 적정하기 위해서 단위는 미리 모르죠 지금 현재. 이걸 적정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플러스 이거는 0.05 몰 농도짜리 얼마 사용됐대요. 10ml 곱하기 10ml 하면 얼마예요? 0.5 mm몰인 거죠. 그러면 게임 오버네. 자, 이 양이 남은 양이 그대로 얼마? 1대1로 반하니까 이게 그대로 0.5 mm몰. 그러면 20x는 얼마야 돼요? 1mm몰. 1mm몰이다. 자, 1이다. 즉 1이다. 결과적으로 x는 얼마? 20분의 1. 20분의 1 해서 농도는 얼마? 0.05 몰 농도. 이렇게 확인. 뭐 간단한 거라 밑에 보기 보지도 않고 그냥 쭉 한 번에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면서 1번 1대1로 반응한다 바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EDT와 착물 형성 상수는 자 누가 더 커야 돼요? 위에는 얘가 더 커야 됐죠? 차례대로 얘가 큰 것이 먼저 만들어진다 하면서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그 다음 만들어져야 되죠. 따라서 니켈에 대한 게 마그네슘보다 크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마그네슘과의 착물 형성 상수는 EDT와 EBT 자, 역시 또 누가 더 커야 돼요? 니켈의 EDT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EDT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지시약이 누구랑? 마그네슘과 이 지시약이 만난 거. 이게 바로 자주색이었겠죠? 청색은 뭐였겠어요? 청색은 인디케이터 혼자의 색일 테고, 자주색이 바로 이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이 지시약이 만났을 때, 결합됐을 때 그 착물이 바로 자주색이었겠죠? 그러면서 형성상수도 이 순서. 그러면 3번 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주색은 마그네슘 플러스 이가가 EBT 지시약과 착물 만들기 때문이다. 역시 맞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시료 속 니켈 플러스 이가의 몰 농도 아까 0.05 몰 농도랬는데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계산해봤자 0.05 아니죠? 틀렸네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현재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현재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잘못됐네. 이것이 얘랑 같다면서 정리해야 되는데 좀 특이하게 풀었죠? 완전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실험 문제 EDT의 적정까지 해서 다 풀어봤네요.